지금부터는 다시 전쟁 속으로 빠져든 중동 소식이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60일 동안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미군은 사흘 연속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한밤중 전투기가 잇따라 이륙하고 미사일로 군수시설과 선적을 정밀 타격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5시간 작전으로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해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켰다며 이란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미사일, 드론 기지, 해상 전력에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10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지난 7일 재개됐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국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최대 60일간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지도부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고 이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Can you kill him? Yeah, I do, but we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We certainly are watching. Yep. As an example, we're going to hit him very hard tonight, and we're going to hit him hard tomorrow,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군은 오늘 SNS 채널을 통해 쿠웨이트 미군 전략자산은 물론 바레인 등 중동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미군이 이란 공습에 처음으로 해상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이란 해군 기지와 소형 잠수정을 타격했는데요. 이란군이 바다 위 상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아예 무력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작은 무인 보트가 조용히 항구를 향해 미끄러집니다. 부두에 다다른 순간 거대한 폭발과 함께 항만 시설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미군이 오늘 공개한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 항만 타격 장면입니다. 공격을 받은 이란 해군 시설엔 소형 잠수정의 모습도 보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에서 공격형 무인 수상정, 이른바 해상 드론을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사용한 해상 드론은 코르세어로 지난 3월 미 해군에 배치됐습니다. 이 드론은 지난달 이란군에 격추된 미 육군 아파치 헬기 승무원 2명을 구조하는 작전에도 투입됐습니다. 길이 약 7.3m로 한 번에 1,600km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최대 450kg까지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대당 약 15억 원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해상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정가를 올리며 실전에서 그 효과를 입증해 왔습니다. 2023년 크림대교를 공격한 작전을 비롯해 지난해 말에는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까지 침투해 2,000톤급 잠수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은밀한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란도 이번 전쟁 초기 민간 선박 공격에 활용해 왔습니다. 해상 드론 개발에 늦게 뛰어든 미국이 이번에 실전에서 정가를 확인하면서 더 적극적인 활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게 호르무즈 해협문이 아예 다시 닫힐 분위기입니다. 미군이 10시간 뒤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합니다. 이란이 해협 폐쇄를 선언하자 역봉쇄에 나서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양해각서는 이미 끝난 건 아닌지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수출입기를 막아 자금줄을 옥죄면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군은 우리 시간 내일 오전 5시 이란 항구로 오가는 선박을 다시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봉쇄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So it's a blockade. It's a very strong blockade. The blockade was probably more effective even than hitting them, but I think the combination is the thing that really does it. 트럼프는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는 일종의 시험이었다면서 이란이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상선 공격에 미국이 공습과 해상 봉쇄로 맞대응하면서 양해각서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한 이란은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سپاه تاکید کرده از همکاری با دشمن متجاوز و عبور از مسیر مینگذاری شده جز پشیمانی این خسارت
و تأخیر در بازگشایی تنگه هرمز و ایجاد بحران جهانی. 이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자국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선원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대국민 연설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때 통행료 20%를 받겠다.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미국이 수호천사라며 안전보호 비용이라는데 20%면 엄청 큰 수치죠. 이란 20% 너무 많다며 우리가 더 공정하게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해운 업계들 이건 뭐 노상 강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받겠다며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안전 제공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ill become the guardian of the strait, and we should be reimbursed for that.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식 계산에 따르면 초대형 유조선 한 척 기준 약 450억 원에 달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하기로 알려진 회당 200만 달러, 한화 약 30억 원 수준보다 15배 정도 비싼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한 통행을 제공하면 서비스 비용을 받아야 한다며 통행료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영원한 수호자는 이란이라며 20%는 너무 많고 우리가 공정하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네, 피객스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표적으로 이곳을 처음 지목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온전히 보전하고 있는 마지막 핵시설인데 화강암 안반 깊숙이 숨겨져 있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공격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박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중부 이스파한 인근 핵단지가 위치한 피객스산입니다. 화강암 안반 최대 600m 아래 우라늄 농축시설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졌는데 벙커 버스터 같은 특수 폭탄으로도 타격하기 힘들어 핵무기 생산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피객스산을 타격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Pickaxe is a possible target for a nice big fat shot right into the front door. We'll probably give Pickaxe a shot relatively soon.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등 주요 핵시설에 피해를 입혔지만 피객스산은 현재까지 한 번도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차량이 터널을 드나들고 손상된 시설을 복구하는 정황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6월 21일부터 26일, 30일에 걸쳐 사진이 찍혔는데 공교롭게도 미국과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6월 17일 이후 촬영된 것들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핵시설의 입구나 환기구를 정밀 타격하거나 전력망과 원심 분리기 제어 시스템 등을 원격 공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중동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이 시기에 러시아가 핵전쟁에 대비해 만든 항공기 둠스데이가 이란으로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장우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외 군사 매체가 러시아의 전쟁 지휘 통제기가 어제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기 궤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모스크바 부누코보 공항을 출발, 현지 시간 13일 오전 8시 5분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둠스데이로 불리는 인류 종말의 날, 핵전쟁을 지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수통신 시스템을 장착해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전군을 지휘할 수 있는 하늘의 크렘린입니다. 러시아군과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활용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직전 테헤란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동 지역에서 충돌이 확대되는 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지지한다는 신호와 함께 적대적인 서방 국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